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4월 6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점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이번 주에도 변동이 없는 거죠? 큰 틀에 변함이 없는데 개인 중형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98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00만 원.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 16톤 이하 2,7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30만 원이 하락했고요. 개인 대형 16톤 초과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애라는 5,800만 원, 5톤 덤프는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개인 중형이 왜 이렇게 내렸어요? 개인 중형은 아무래도 신차로 가기에는 차량 가격이 고가이고 기존에 지입사에서 임대남발을 빌려 쓰던 분들이 좀 주춤해졌어요. 예. 그분들 수요가 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분들이 임대남바에서 개인 중형으로 갈아탄 분이 요즘 좀 있었는데 그분들이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현상 유지로 가고 있다 보니까 요즘 갈아타질 않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도 이 틀에서 큰 틀의 변함없이 개인 중형이나 개인 소형이나 큰 틀의 등락폭 없이 이 금액대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노원구에 사시는 분인데 저희한테 와가지고 처음에는 스타렉스 3벤을 사가셨어요. 3벤을 사가셨다가 그 지역 특성상 3벤이 맞지를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1톤 차로 다시 바꿔갔거든요. 1톤 차로 바꿔가셔가지고 한 1년 동안 하셨는데 너무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차를 팔고 차라리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차량을 다시 팔고 승용차로 다시 바꿔 갖고 갔는데 이분 얘기가 그러더라고. 차라리 화물을 시작 안 했으면은 본인이 좋은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괜히 차만 사고 팔고 해서 손해만 많이 났다고 하면서 가시는데 저도 좀 씁쓸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나이 드신 분인데 저희한테 스타리아를 사가신 분이 있어요. 1년 안 된 스타리아를 사가셨는데 이분은 욕심이 앞서서 과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밀리는 구간에서 졸은 거야. 졸아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차가 그렇게 크게 망가지지 않았는데 견인 차량, 고속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견인 차량이 와서 이 차량을 견인해 갔는데 지정된 공업사에 들어가지 않고 이 견인 차량들이 잘못된 게 이 차량을 가지고 수리 부분이 적은데 수리 부분을 부풀려 가지고 크게 망가지지도 않은 부분까지 다 교환을 해버린 거죠. 네. 교환을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차량은 하우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측 하우스까지 다 잘라버렸더라고. 잘라서 수리를 해가지고 차량 가격이 많이 떨어져 버린 거죠. 네. 이분이 와가지고 사고도 많고 자기가 너무나 고령이다 보니까 이걸 접어야 되겠다고 왔는데 이분은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야. 차를 사고가 나서 새 걸로 다 교환을 했으니까 더 좋지 않냐 이런 개념으로 오셨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게 되면은 성능 검사를 받게 되면은 X표가 다 들어가요.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나서 어느 부위를 교환했다고 X표가 다 들어가게 되면은 소비자한테 이걸 통보를 해야 이 차량을 매매가 지금 가능을 해요. 그런데 이분은 거꾸로 생각하신 거야. 사고 난 부분을 새 걸로 다 갈았으니까 괜찮지 않냐는 식으로 왔는데 너무나 과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제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사정에서는 판금해도 되는데 너무나 과하게 잘라가지고 오래 붙여가지고 수리 부분이 X표가 다 들어가서 너무나 감가상각이 많이 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공업사에서 전화를 하시더라고. 하셔갖고 왜 판금해도 되는 걸 다 잘라갖고 수리했냐 하니까 어물버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이분은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온다 그랬는데 참 이런 사고들이 좀 많아요. 사고 나면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견인차 기사들이 의해서 공업사에 입고가 되면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야 돼요. 판금해서 가능할 부분 같은 경우는 수리 여정을
판금해서 가능할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과하게 수리하지 말고 판금을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새 걸로 다 잘라서 갈아버리게 되면 차량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고요. 이걸 본인이 지켜보고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예, 예. 그런 걸 방지하려 그러면 보험회사 견인 차량을 이용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정보험회사 견인 차량을 지정하게 되면은 지정된 정비 공장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과하게 잘라서 수리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보험에 보면은 긴급 출동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긴급 출동 서비스를 받아갖고 가게 되면은 본인이 들은 보험회사 지정 정비 공장으로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게 정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대표님, 이번 주에는 60세 정년퇴직하고 선택하는 화물 차종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퇴직하고 가장 많이 선택하는 화물차 차종이 뭐예요? 일단은 60세 이상 돼가지고 은퇴해서 오신 분들이 가장 선택하는 차종은 본인 능력치를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 잘 된다는 말만 생각해서 본인 적성에 맞지도 않는 차를 선택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차를 선택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차를 선택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는 그 과정을 알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덕폭되고 아무 차나 선택해서 실패해보는 사례가 있는데 누가 무슨 차가 좋다더라 하니까 윙바디 같은 경우도 그래요. 윙바디를 금액이 일반 카고보다 금액이 큰데 윙바디를 선택해갖고 윙바디 활용을 잘 못하는 거야. 활용을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나하고 이 차고 잘 안 맞으니까 다른 차로 바꿔주세요 하는 분도 있고 다음에 벤 차량 같은 경우 스텔라 같은 경우에도 이 차는 좀 베테랑들이 선호를 해야 되는 거죠. 베테랑들은 합짐이란 걸 많이 해서 본인이 최적화 시킬 수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합짐도 잘 못하는데 벤 종류를 선택해가지고 낭패보는 사례도 있고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난한 차량은 1톤 카고. 네. 카고 차량을 가지고 오시면은 이거는 실패 확률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윙바디보다는 1톤 카고를 설치해가고 오더라도 1톤 카고도 지금은 자동 호루라는 게 있어요. 또르르기 호루를 해서 쭉 잡아당겼다 오므려졌다 하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다고. 윙 올리는 가격 비싸니까 구태여 윙바디 하지 말고 카고에다가 자동 또르르기 호루만 설치해도 되니까 이걸 많이 활용하시면은 이게 제일 최적의 차량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실제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차종이 1톤 카고인가요? 1톤 카고를 저희가 많이 선택을 해드리는 거죠. 네. 이분들이 와서 상담하면은 누구는 무슨 차가 좋다고 하는데 그 차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그 차로 선택을 해서 오더라도 그 차를 권하지 않아요. 일단은 우리는 선탑 관계를 얘기해요. 선탑 돈 받고 해드리는 거 아니니까 일단 선탑을 한번 해보시고 카고가 맞으면 카고로 하시고 벤 종류가 맞으면 그때 벤 종류로 해도 그때 선택해도 늦지 않으니까 두 종류를 선택해서 한번 선탑을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결정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카고 쪽으로 많이 가세요. 네. 그럼 여기서 대표님 1톤 카고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톤 카고는 전천후 차량으로서 지하도 들어갈 수 있고 지하도 2.2m 높이에 맞게 호루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하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짐을 상하차 할 때도 지게차 상하차도 가능하고 호이스트 상하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무난한 차량이 1톤 차량이라고 봐요. 네. 예. 단점은요? 단점은 일단은 비 오는 날 발을 묶어야 되고 수작업이 좀 많다는 거. 그래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1톤 카고가 그래도 일거리는 많다는 얘기죠? 제일 경기 안 타고 소규모 물건을 실어 날릴 때 최적화된 차량이 1톤 차량이에요. 큰 차를 선택해도 좋지만은 너무 큰 차라고 해서 수지 타산이 좋은 건 아니에요. 본인 체형에 맞는 차량이 좋은 차인 거죠. 예. 1톤 카고는 수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년퇴직자들의 신체적인 그런 그걸 감안했을 때 큰 무리가 없을까요? 수작업이라고 해도 이제 박스짐이나 이런 종류가 많은데 수작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오다를 받을 때 수작업 그 명칭이 떠요. 그러고 수작업을 하게 되면은 일정 금액의 높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금액을 좀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이런 얘기 하지만은 경기도 오포 사시는 어르신은 일부러 수작업만 골라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화장지를 실어 날리는데 저희가 화물차 파는 분
그분 밑에 가서 세 분, 네 분을 그분이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가르쳐 가지고 그 화장지를 똑같이 실어 날려요. 그런데 그분들 다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수작업도 할만하다는 얘기예요. 화장지가 무게 같은 게 무겁지도 않고 가벼운 짐은 충분히 수작업도 가능하니까 너무나 일을 골라서 해도 일이 이러는데 좀 지장이 있죠. 예. 1톤 카고도 이렇게 합침할 수 있어요? 1톤 차량이라고 해서 합침 못 하는 게 아니에요. 1톤 차량도 충분히 합침이 가능한데 거의 다 1톤 차량은 합침 없이 짐 한 차를 싣고 나가는 게 1톤 차량이죠. 네. 그럼 대표님 1톤 카고의 신차 가격하고 중고차 가격, 번호판 가격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신차 가격은 부가세까지 합치게 되면은 한 2,200에서 2,400 정도. 중고차 같은 경우는 LPG 차량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차량은 1,800에서 1,900 정도. 그 다음에 디젤 차 같은 경우에는 2, 3년 된 게 또 거의 2천만 원 선을 줘야 돼요. 네. 번호판 가격은요? 2,980만 원에 진행되고 그 부대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수수료로 알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수수료가 아니고 면허권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그 다음에 계약서 때 조합의 취업신고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대표님, 1톤 카고로 화물차를 시작할 경우에 주순사에 들어가는 게 유리한지 콜바리로 일하는 게 유리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선사로 들어가서 주선사 직영기사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그 회사 물건만 받았고 어느 정도 그 과정을 좀 배운 다음에 콜바리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콜바리를 하게 되면은 그 룰도 제대로 모르고 방향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콜바리를 하게 되면은 이분한테는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따르죠. 네. 화주들이 짐을 불러서 빨리 가야 되는데 콜바리를 하게 되면은 합짐을 그래도 몇 개씩 하고 나가는데 합짐도 못하고 어려움이 좀 따르니까 처음에는 콜바리보다는 직영 기사로 일을 하다가 추후에 콜바리로 나가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괜찮은 주선사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주위에 주선사들 괜찮은 지역의 주선사들도 괜찮은데 많아요. 그 지역에 보면은 그 주선사 상호를 붙이고 돌아다니는 차량이 좀 많아요. 그런 회사 많이 돌아다니는 회사 상호를 찾아서 가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처음 보지도 못한 주선사 쫓아가면은 두세 대 가지고 서너 대 가지고 이러는 데도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차량 대수가 좀 많은 데로 가야 그만큼 오다도 많은 거죠. 네. 예. 대표님을 통하면 좀 주선사에 취직하고 그럴 수 있나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선사까지 다 알선을 해드리죠. 알선을 해드리고 본인이 원한다면은 선탑부터 시작해서 직영 주선사까지 저희가 다 연결을 해드려요. 예. 주선사 들어가면 일감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거죠?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주선사에서도 어느 기사만 편애해가지고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순서대로 해서 10대가 있다면 10대 일을 똑같이 배분해서 나가는 거니까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도 주선사의 수수료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선사 수수료는 좀 직영 기사로 얘기되면 콜바리보다는 수수료가 좀 싸죠. 네. 월대라고 해가지고 월 얼마만 내고 이러는 데도 있고 프로테지로 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은 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 60세에 정년퇴직하고 화물차 업계에 들어오시려는 분들에게 차종 선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종 선택은 누구 말 듣지 말고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되고 누가 무슨 차로 얼마 벌고 돈 잘 번다더라 하면은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이 저희 사무실 같은 데 오셔가지고 선탑 같은 거 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카고도 선탑해 보시고 융바디도 선탑해 보시고 그 다음에 벤 종류도 선탑해 보시고 본인이 체형에 맞는 차종을 선택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4월 6일입니다. 화물차 시세는 약간 개인 중형이 30만 정도 내렸고 그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60세에 정년퇴직하시고 화물차 업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차종이 뭘까 그런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자기가 일거리로 확보할 수 있다면 뭐 그 차종을 선택해도 되지만 보편적으로는 1톤 카고를 많이 선택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시네요.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지였습니다.